자, 그럼 오늘은 김연구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이 돌연변이가 또 발생했대요. 네, 네. 코로나 네. 돌연변이. 네. 이거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참 우리나라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호재보다 악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막 경제적인 여러 가지 뭐 이슈와 그다음에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수급에 대한 불균형. 시장을 바라볼 때는 여러 가지를 믹싱을 해야 되는데 네. 좀 우호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올해는 뭐 더군다나 더 심하게 작년과 대비했을 때 많이 어려움을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메시지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금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코멘트를 많이 드렸는데요. 좀 더 내려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과 지금 시장을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작년에는 제도적으로 공매도라는 것들을 정지를 시켜놨다, 브레이크를 시켰기 때문에 그 순기능을 기능을 못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때요? 공매도가 해제된부터 이제 시장이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그 영향이 되게 커요. 공백 기간. 그 다음에 신용 물량. 그 다음에 가장 큰 이유는 공급망의 병목 형상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이라 미국이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수급이 가장 강한 외국인들이 사줄 거냐라고 했을 때는 절대 외국인들은 비싼 곳에서 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더라도 선물 가지고 해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 가지고 이렇게 현물 쪽에서 수익을 나지 않으니 선물 쪽에서 이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 매수 매도를 급하게 프로그램 유발을 시켜요. 근데 롱보다는 숏 방향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되게 지지부진한 거죠. 이럴 때 주가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단가를 남기는 뭐 지금 단가 비중을 뭐 늘려야 됩니까? 단가를 내려야 됩니다. 하는 분이 되게 많은데요. 아직 좀 하방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시장을 관망하고 매수 매도는 방망이를 짧게, 그래서 테마 위주로 메타버스나 NFT 뭐 이런 게임주 이쪽 업황이 되게 많이 돌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슈가 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가 오늘 시장에 좀 중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앞으로 확진자들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도 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시장 하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짧게 대응을 해야 된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런 시장에서는 테마주 위주로 공략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NFT 관련주들이 잠깐 짧게 조정받고 다시 올라오고 있죠. NFT 관련주나 돌연변이 또가 나왔고 출현이 됐고 확진자 수도 연이 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수혜주들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서 아무튼 방망이를 짧게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팜스토리 네. 2,700원, 10%. 네, 2,700원에 10%.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팜스토리도 이 뭐 식량 관련해서도 인플레이션 우려 계속 나오니까 올라가다가 또 밀리고 있네요, 멘토님. 어떻게 한번 전략을 세워볼까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곡물가 급등이 네. 때문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요. 그렇죠. 이런 종목은 내년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야채값, 채소값 급등하는 걸 많이 보실 거예요. 네. 엄청 그러니까 생활물가, 그 밥상물가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엄청 많이 올라갔고, 또 중요한 건 지금은 또 농사를 짓는 분들은 비료가 없어서 땅을 좀 가꾸지를 못해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건 단기적인 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제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아니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종목을 사신 지가 좀 됐는데, 좀 밀리죠? 네. 두려우세요? 왜냐면 막 올랐다 떨어졌다가 너무 이제. 네. 이 변동성이, 잘안 되는. 이렇게. 예. 네.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살 때, 이렇게, 이 관련주는 뭐 곡물 쪽, 뭐 이쪽에 연관이 돼 있는 종목이라 이걸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의 성격을 봐야 돼요. 이 종목의 성격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이 봉들 보는 거예요. 봉. 이렇게 보면 이게 캔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이 캔들이 어떻게 막 이렇게 막 장대 양봉, 장대 음봉들 막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네. 그러니까 이 성격이 세다는 얘기예요. 이슈가 나오면 상한가도 줄 수 있고, 이슈가 나오면 또 강하게 밀릴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 네. 변동성이 큰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변동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딱 이런 종목들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곡물가 올라가면서 회사의 모멘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실적이 네. 좋나 딱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적이 좋아요.
네, 좋더라고요. 네, 좋아요. 되게 좋아요. 다행히도. 그럼 다행인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 빠졌을 때 조정을 주는 거는 모든 종목들이 시장이 안 좋으면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이라 그래요. 근데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실적이 좋고 두 번째 밥상 물가, 그러니까 곡물 가격들이 내년에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상기후 때문에. 그러면 예. 지금 팔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갖고 있으면 되는데 걱정이세요? 그렇게 편하게. 이게 무서운 게 네. 얼마에 팔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3,000원. 3,000원이요? 네, 그냥 그러니까 막 본전만 와도 팔고 싶은. 아니요,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누구나 사고 싶은 이유가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모멘텀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시 올라갈 거예요.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 그러면, 어디서 파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 머리, 여기 머리 삐쭉삐쭉한 데 네. 있잖아요. 여기에 딱 파는 거예요. 그래서 3,000원까지는 홀딩 하고 있는 거죠. 그럼 3,000원 팔면 돼요. 근데 이렇게 빠질 때, 이 거래가 이렇게 빠지는 것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시세는 빠져도 돼도 거래가 빠지면 안 돼. 거래가 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래가 없는 것들이라 그냥 조정이다라고 보고 3,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부산이요. 예, 두산 매수가랑 비중은요? 12만 5천 원에 10%요. 12만 5천 원에 10%.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뭐 그래도 아주 크게 손실을 보고 있지는 않은데요, 멘토니. 이대로 계속 떨어질까 봐 조금 고민이긴 하네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모멘텀. 근데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탄소 배출권. 예. 앞으로도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가장 힘이 강국이라고 얘기하면 원자력. 그렇죠. 그죠? 그러면 SMR. 그러면 뭐예요?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그죠? 그다음 수소차 또 누구예요? 두산.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제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산 네, 종목 반갑습니다. 사셨네요. 네. 네, 이 네.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아니, 네. 부산건설 저도 하고 네. 수소 저기 한다 그래서 네. 한번 들어가 봤는데 네, 네. 빠질 것 같아서 걱정돼가지고. 괜찮아요. 전화드렸거든요.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모멘텀을 얘기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냐 없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건 뭐라 그러냐면 그 재료라 그래, 재료. 재료가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끓여도 거기다 재료를 어떤 재료를 넣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죠? 그럼 음식에 재료를, 레시피를 집어넣지 않으면 맛이 없어지잖아요. 맹물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두산이라는 기업은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맛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잖아요. 네. 떨어지는 게 나쁜 거예요? 안 나쁜 거예요? 나쁘지 않는 거예요. 안 나쁜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달리기를 하다가도 쉬었다 가는 거잖아요. 네. 쉬었다 가야 돼요. 그래야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꺾이는 자리에 조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조정은 안 주면 안 좋아요. 멀리 못 가요. 급하게 올라가면 급하게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소하고 그다음에 원전 쪽은 두산 쪽에서 되게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하고 내년까지는 끌고 가도 돼요. 그러니까 밀린다 해도 시장이 조금 조정이라 밀리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기업의 펀드멘탈 보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위치를 봐도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좀 떨어진다고 하면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팔지 말고. 네. 올라갈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홀딩이에요. 손절가는 안 잡아도 될까요? 이거 왜 손절하세요? 아니, 손절가는 잡지 않아도 될까요? 봐봐. 손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 시세가 빠지니까 손절하는 거잖아요. 예. 시세는 의미가 없어요. 내일 상한가 갈 수 있잖아요.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NC소프트 상한가 가는 거 못 봤어요, 저번에? 봤죠? 아니, 나는 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는 지금 가장 큰 위협적인 요소는 뭐냐면 시세에 흔들린다는 거죠. 오늘 빠지면 마이너스 2%, 오늘만 그것만 보고 계시거든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이 안에 거래와 모멘텀 올라갈 수 있는 게 있냐?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많은데 굳이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이해됐나요? 다시 올라가요. 요 앞에 지하철. 얼마까지 보면 되나요? 일단은 15만 원. 예. 거기 넘어가면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눌렀다 가거든요. 그래서 12만 원 밑에 깨더라도 그냥 들고 가요. 들고 가면 시간과의 싸움하면 얘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홀딩 의견 드릴게요. 15만 원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화 가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저 메가 ECS고요. 이 메가 HCS 매수가랑 비중은요? 19,200원에 10%요. 19,200원에 10%면 매수를 언제 하셨나요? 작년에 코로나 이게 더 델타
나오면서 네. 정실 부족하고 산소호흡기 부족하다 그 뉴스 나왔을 때 잡았는데 네. 이렇게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긴 시간을 잘 버티셨네요. 네. 자, 다시 상승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을지. 오늘은 일단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죠, 멘토님. 네, 상한가가 좀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27% 급등을 하고 있고 인공호흡기를 만드는 네, 맞아요. 회사네요. 이제 네. 지금 딱 어쨌든 뭔가 상황이 잘 맞는 네. 종목이긴 한데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꽤나 좀 높아서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갖고 있어야죠. 어. 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우리가 서두에도 앵커님이 얘기했듯이 변이 바이러스, 예. 그다음에 그 중환자실의 부족함, 이 뉴스에 매스컴에 많이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죠. 네,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 관련주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오늘 강하게 움직였는데 네. 지금 이제 겨울철이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과 그다음 확진자 증가 이런 것들이 코로나19 관련주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마음 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이번에 잘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예요. 탈출 기회군요. 네, 그래서 주식은 꼭 한 번 팔 기회를 줘요. 제가 주식을 오래 해봤지만, 그러니까 꼭 한 번은 팔 기회를 줘요. 그 타임을 잡냐 못 잡냐 가장 중요하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개고들고 팍팍. 팍팍!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음고생 많이 심하셨었겠어요. 그죠? 네, 조금. 근데 이런 날도 오네요. 그죠? 살다 보니까. 그죠? 네.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날 오죠? 네. 예. 네. 이게 주식은 꼭 한 번 팔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시간만 이기는 사람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네. 왜 그러면 이 회사는 원래 실적이 좋은 회사거든요. 아, 실적 베이스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이 장기적으로 보면 꼭 이런 종목들은 백그라운드가 잡혀져 있는 기업들은 다시 레벨업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종목이 코로나로 엮여서 강하게 움직였었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확진자가 줄면서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 백신 예방률,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네, 네. 코로나 관련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근데 다시 지금 어때요? 확진자가 막 늘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네. 응압병실, 이쪽이 되게 중환자실 네. 병실이 부족하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팔 기회가 온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럼 지금 팔아야 되냐 걱정이죠? 아니요, 추매를 해서 네. 좀 아니, 하지 마. 맞췄다가 아니, 이거는 팔까요? 추매, 이거 대응하기 어려워. 추매해도 괜찮은데 내가 팔지 못하면 또 손해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을 줘서 내 매수가까지는 보여요. 이게 이번에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때까지 오명에 파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더 사지 말고 이건 변동성이 되게 크잖아요. 아시잖아요. 해봐서 네. 이게 막 네. 빠질 때는 계속 빠지고 올라갈 때는 한 번에 세게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 번 더 올라오면 그때 파는 걸로 내 매수가 오면 파는 걸로 하면 돼요. 더 늘리지 말고요. 왜 그러냐면 늘리더라도 내가 대응이 안 돼서 손해를 봐요. 상 들어갔네요. 네. 네. 예. 네. 에너지를 받았나 보네. 개굴개굴 팍팍하니까 상 들어갔네. 지금 좀 풀렸네요. 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거는 네, 네. 좀 더 힘이 드시더라도 조금 더 갖고 있다가 내 매수가까지 갖고 가는 전략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현대건설기계고요. 52,000원에 20%요. 52,000원에 20% 매수 언제 하셨어요? 한 거의 6개월 전인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가 우리 시청자분 매수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멘토니. 근데 수주 성과는 굉장히 좋아요. 그죠? 네. 어떻게 볼까요? 이거는 뭐 그 사이클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건설 쪽 전체적으로 우호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 자체가 떨어져 있는 사이클이다 보니 힘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져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뭐 정책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예,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네. 현대건설 기계는 해외 쪽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또 믹싱이 들어와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은 약간 처져 있는 테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좀 마음고생이 있겠어요. 그죠? 네, 제 돈도 아니고 딸 시집갈 돈으로 잠깐 투자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예.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속상했어요. 돈이라는 거는 돈의 성격이 돈이 잘 알아요. 급한 거잖아요. 이 돈이 어떻게 보면 써야 될 돈이잖아요. 그 돈을 네. 사리를 절대 안 줘요.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그런 돈들은 보면 돈의 성격이라고 하거든요. 습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써야 될 돈을 가지고 불려가지고 좀 더 좋은 곳에 써야지라는 취지는 좋잖아요. 근데 돈은 네. 그 반대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보니. 그래서 여윳돈이 아니면 주식하면 마음고생을 많이 해요.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이런 종목들은 그 실적이 괜찮아요. 수주 성과도 좋고 그나마 다행이에요.
혹시라도 막 테마주 같은 걸로 막 나중에 써야 될 자금을 그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고상행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나마 이 종목 괜찮아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더 커요.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끝자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이라 해서 27%, 뭐 34%, 막 58, 60, 막 이 라인에 돌려요. 이 자리에, 그러니까 고점 찍고 저점의 중간까지는 조정이 와요. 이제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팔 필요가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그 시간이 있는 돈인가요, 이게? 바로 써야 돼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갖고 있으면 돼요. 5만원까지는 보여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5만원 되면 네. 전화, 이게 저항이라 그래요. 그쪽이 저항대인데, 그 위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팔지 말고, 이 조정이 끝날 때 시장이 좀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더 빠지진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안에서 자리 잡은 자리라, 한 번 더 레벨업 할 때 5만원 정도 되면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네. 그때까지는 팔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괜찮아. 더 사지 말고요. 더 사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가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신성 ENG요. 네, 신성 ENG 매수가랑 비중은요? 2,520원에 10%요. 2,520원에 10%. 알겠습니다. 신성 ENG 상담 진짜 많이 들어와요, 멘토님. 물리신 분들 진짜 많잖아요.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네. 어떻게 해볼까요, 이거는? 이거 신재생 태양광 쪽으로 이 예. 종목은 태양광하고 그다음에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응압병동으로 그렇죠. 두 개가 연결 있거든요. 근데 무거워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응압병동으로 가기에는 무겁고 태양광으로 가야 되는데 태양광이 좀 처져 있잖아요. 힘이 없죠, 요즘. 요즘 오시아이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근데 나쁘진 않아요, 중장기적으로. 근데 이런 종목 매매할 때는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면 희망고문 주거든요. 팔기에는 안 좋고 팔기에는 이슈가 있고 팔아놓으면 올라가 버리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그럴 것 생각을 같아요. 해봅니다. 제가 상담해 볼게요.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꾸 쳐져가지고 그죠. 근데 매수가가 높진 않아서 다행이에요. 근데 자꾸 빠져가지고 네.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돼가지고요. 우리가 손절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시세가 있잖아요. 내 계좌에 마이너스 보면 두근거리죠. 네, 점점 저는- 빠져가지고. 저는 그게 안 들어와요. 이게 20% 30% 빠져도 괜찮하게 버텨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시세가는 언제든지 빨 수 있어요.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보다 네. 중요한 건 이 거래예요. 거래. 여기 안에 거래 있잖아요. 지금 네. 보면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에 거래가 어때요? 많이 죽었잖아요. 네. 그죠? 이 거래가 주는 건 상관이 없어요. 시장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매집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그 거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건 시장이 좋으면 바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세 보고 파는 게 아니에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네. 마이너스 막 10%, 20%도 상관이 없어요. 왜? 상한가 갈 수도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만약 이 종목이 내일 뭐 이슈 나와서 상한가 갈 수 있어요. 상한가 가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최근에도 이 종목은 강하게 22%까지 올라왔어요. 여기도 다 강하게 18%까지 올라왔고, 그러면 강하게 20%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네. 조건이 뭐냐면 이 거래가 죽었을 때는 다시 올라가는 확률이 되게 커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손절하면 안 되는, 이게 손절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그냥 계속 가져가요? 가져가야지. 왜 팔아요? 그걸 잘 모르시니까,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종목은 2,800원까지 보여요. 그때까지 갖고 네.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팔고 다른 거 사면 또 손해봐요. 시장이 안 좋아서. 네. 이거 팔면 다른 거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당분간은 좀 안 살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지켰나요? 현금 있으면 또 사지 네? 않아요? 그쵸? 아니, 그전에 많이 샀는데요. 네. 너무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네. 그런 거를 지키기에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지라고 해도 눈에 보이면 사게 돼요. 그러니까 좀 더 들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종목은 2,800원까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홀딩해서 가져가는 전략이 나요. 네, 알겠습니다. 팔지 말고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이어서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김태민 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신세계랑 호텔신라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신규 진입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뭐 둘 다 이제 코로나 피해주잖아요, 멘토님. 네, 네. 지금 신규 진입하기에는 좀 무서운데요? 어떻게 보세요? 안 돼. 시그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비 올 것 같으면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 그래요? 뭐 어디가 막 쑤셔요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렇듯이
이게 통계인 거예요. 보니까 수질 때 비 온다. 이런 것들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레벨업이 된다고. 저점을 잡을 때는 네 가지 시그널이 있어요. 아, 어떤 게 있나요?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 캔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백허그, 이게 음봉이 이렇게 음봉을 양봉을 감쌀 때가, 감싸는. 감쌌을 네. 때, 그거나 저점 밑에서 막 쭉 밀렸다가 꼬리를 주고 오거나, 이게 저점을 시그널. 그 다음에 네. 이적, 빨간 거 2개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백허그, 뭐 이렇게 네 가지 포지션이 있는데요. 비석형 이렇게. 근데 이 종목은 어때요? 신세계 보면 그냥 봉 자체가 지금 음봉에 감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좀 더 밀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캔들 분석이라 그래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살 자리가 아닌 거죠. 그러면 확실하게 살 수 있어도 손실이 안 날 수 있는 구간인 거죠. 얘는 지금 아직 하락 추세예요. 저점을 못 잡았다 그래서 패스를 하는 거예요. 싸다고 사면 안 돼요. 더 밀릴 수 있으니까. 예. 호텔신라도 똑같아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입하면 이거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요. 백허그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지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가지 시그널을 잘 연구하면 도움이 많이 돼요. 싸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저점이 나왔어요라는 그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 들어가야지 지금같이 장대 음봉이 너무 더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싸다고 사면 안 돼요. 그거를 확인하고 사는 거지. 두 종목 다 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네 가지 신호를 꼭 확인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댓글을 볼게요. 이번에는 장이여라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아시아나항공 15,800원에 22%, 29,000원대에 3만 원은 갈 거라고 생각하고 홀딩했는데 멘탈이 나가네요 라고 하셨거든요. 나갈만 하죠? 지금 네. 정리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두 가지 방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정리한다는 거 손해보고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손해가 아니신데 손해 아니세요? 15,800원. 많이 그럼 팔아야죠. 파는 게 낫죠. 예. 정말 봤네요, 제가. 팔아야 예. 돼요. 이 종목은 반등이 들어와도 밀려요. 그러니까 수익을 챙겨놨다가 조금 더 반등을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 가격대는 22,000원? 요 라인까지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근데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움직였잖아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지금 떨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유가의 영향도 많이 커요. 유가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런 영향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그럼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좀 빠지고 있거든요. 항공물류가 그동안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네. 컨테이너 때문에. 근데 이것도 그 컨테이너 지수가 떨어지고 유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아시아나항공이 좋은 거보다 악재가 더 많아요. 그죠? 그 다음 또 여행을 가야 되는데 또 코로나 확진자가 또 못 가요. 많다 나오고 그러니까 직격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굳이 지금 수익이랑은 챙기는 게 나을 것 같죠. 그래서 반등 시 매도하고 그냥 수익을 챙기는 전략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댓글을 볼게요. 이번에는 지구조각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이큐어 37,000원에 50%, 3년 정도 끌고 갈까 하는데 쌍바닥 찍고 물량은 들어온 것 같은데 어찌 보시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잘 보시네. 잘 보셨어요? 네. 이런 것들은 테마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도 백신 유통 쪽으로 막 묶여갖고 움직였던 거거든요. 네. 아이큐어라는 종목이. 근데 이런 종목들은 펀더멘탈보다는 기술적인 분석이 더 중요해요.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거든요. 테마로 움직였던 거라.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쌍바닥에 거래가 들어왔던 건 이 자리는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고점을 만들고 횡보하는 것들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횡보했다는 거는. 근데 이 자리는 밀렸다가 거래가 들어왔다는 거는 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이걸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더 끌 것 같아요. 목표가는 55,000원까지 보여요.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댓글을 또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뚜디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삼천당 제약 61,500원에 35%,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61,500원. 갈 길이 먼데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제약주가 진짜 이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어.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제가 많이 하잖아요. 가장 안 좋은 업종에 지금 눈물을 흘리시는 업종 하나가 제약바이오예요. 근데 제약바이오는 또 웃는 날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움직일 때 되게 많이 강하잖아요. 근데 제약바이오는 지금 내가 여유가 있다면 좀 사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운 사이클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돈이 많은 외국인이나 메이저가 살 때는 뭐를 살까 뭐 고민을 하면 싼 걸 사거든요. 그건 다운 사이클, 그러니까 패자 포트폴리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업종에 가장 떨어져 있어서 시간을 좀 올라갈 수 있는 게 외국인들의 매매 투자 보험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절대 바닥에서 안 사요.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조금 살짝 올라갔을 때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기관의 바닥을 잡고 외국인 추세를 만들어요. 근데 내년 상반기 뭐까지는 제약바이오가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리사이클 쪽이 제약바이오라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도망갈 게 없어요. 승부를 걸어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굳이 팔지 마요.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을 해서 가져가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6만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자 그럼 다음 댓글을 볼게요. 이번에는 보족의 꽃미녀 나은이라는 아주 감사한 닉네임을 가지신 시청자분께서 달아주셨습니다. 마니커 FNG 6,500원에 10%. 요즘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이거 진짜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멘토님. 네, 어떻게 네. 보세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거리는 식료품 쪽은 되게 좋아요. 그 먹거리의 관련은 내년까지는 계속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상기후 때문에,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되게 커요. 이건 또 이상기후도 있고, 그렇죠. 상탁값이 올라가는 게 채굴을 못해서, 네. 그 다음에 야채값이 올라가는 거는 농사를 못 지어서, 네. 코로나 때문에. 이게 영향이 지금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먹거리 음식료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 의견이 훨씬 더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네. 이 종목도 7,000원까지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굳이 팔지 말고요. 쭉 끌고 와서 7,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유튜브 상담 또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저희 실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어서 전화 연결 또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삼성 SDI요. 삼성 SDI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74만 5천 원에 20%입니다. 74만 5천 원에 20%. 네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는 어떻게 할까요, 멘토님? 별로 안 좋아요.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모멘텀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다 반영됐어요. 다 반영됐어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왜 그러냐면 경쟁력이 너무 심해져요. 이게 예. 배터리 관련주들이 최근에 우리가 2년 동안 20년하고 21년에 가장 많이 간 업종이라고 봤을 때는 2차전지? 2차 전지 쪽이죠. 네. 예, 뭐 SDI, 뭐 LG와 SK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또 뭐 RNF부터 해갖고 소부장 쪽에도 되게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그죠? 2차 전지 쪽은. 엄청 같죠. 그러면 이제 경쟁 그 좋았던 게 다 반영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레벨업보다는 다운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보다 더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의 경쟁 업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CATL이라든지 예. 가격 경쟁력이 우리가 밀릴 수가 있어요. 옛날에 조선업종도 그랬잖아요. 조선업종도 중국의 그 수주 물량 때문에 저가격 때문에 많이 밀렸었단 네. 말이에요. 그 업황이 깨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금 2차 전지는 그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제가 한번 상담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유, 뭐 2차 전지가 괜찮다 그러길래 코스닥 살라니까 좀 그렇고 그래서 그걸 샀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근데 네네. 저는 그 모든 거 살 때 그 네. 가격을 봐요. 내가 사는 가격이 지금 높은 거냐 아니면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거냐 아니면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된 거냐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삼성 SDI나 LG 화학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버겁다고 전 봐요. 2차 전지 것들은. 뭐 좋은 것들은 다 반영이 됐다 그래요. 좋은 게 더 있다면 벌써 더 올라갈 수 있었던 그 모멘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2차 전지는 더 치열해질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중국 쪽, 그 다음에 그 로컬 쪽에서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좀 밀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고 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형 네. 쪽이 더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전 그렇게 봐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사이클에 대한 모멘텀은 다 각 주가에 반영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좋아요. 좋은데 저는 별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있거나 산다고 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가지면 얼른 팔 것 같긴 해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리라 저는 매도할 네. 거예요. 예. 그럼 반도 지금이라도요? 예, 저는 매도할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이라도 매도할 것 예, 같아요. 이 종목은 사이클을 보더라도 다운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꺾이잖아요. 그럼 한참 밀려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주가가 좋은 게 다 모멘텀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실적도 좋아요. 근데 내년은 어떨 거냐라고 했을 때는 물음표를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운 사이클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쪽은 70만 원이 깨진다고 많이 기술적으로 많이 밀릴 수 있으니 이 자리는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예, 그럼 저는 70만 원 깨지면은 밀릴 수가 밀려 있어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70한 5만 원 안 가겠습니까? 5만 원까지. 좀 무거울 것 같긴 해요. 지금 시장이 녹록지가 않아서 시장도 오늘 빠지잖아요. 저는 좀 더 네네. 빠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해가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매도하고 이런 대형주는 잘못 빠지면 진짜 많이 빠져요. 왜 그러냐면 아, 예. LG 생명과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LG 네네. 생활건강 보시면 LG 생활건강 보면 고점 맞고 되게 많이 강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거 봐봐. 예. 이게 무섭게 떨어지잖아요. 봐봐요. 이 고점 찍고 지금 무섭죠. 180만 원짜리가 115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네. 다운 사이클에 걸리면 그래요. 주가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 SDI도 나쁘진 않는데 저 같으면 그 자리는 저 진입을 안 할 것 같긴 해요. 잘 참고하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지금 바뀐데 여보세요? 네. 지금 바뀐데 오늘 그거 얼마까지 갔었습니까 그게? 네? 어떤 게요? 얼마까지 가셨습니까 오늘? 그거 안 봤거든요. 아, 71만 네네. 8천 원 지금 현재가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 같으면 네, 지금 알겠습니다. 진입을 안 할 것 같긴 해요. 잘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모레지요. 아모레쥐 매수가랑 비중은요? 61,500원에 30%요. 61,500원에 30%요? 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마침 또 LG 생활건강을 보여주셨는데 똑같잖아요, 지금 차트. 네. 한숨밖에 안 나와요, 멘토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두 가지 켜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를 보여야 되냐면 늦었잖아요. 손절하기에는. 네. 늦었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가격이 싸냐 안 가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싸. 일 싸지 않아요? 그죠. 지금 예, 거의 바닥인 것 그죠. 같은데요. 예. 그죠. 그럼 굳이 지금 팔아야 되는 건가요? 아닐 것 같아요.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왜 그러냐면 이 회사는 기본적인 골격 있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시가총액 작거나 이렇게 막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이 업황의 사이클이 있어요. 뭐 현대차도 막 빠졌다가 지금 그 자기가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대형주는 이 사이클이 걸려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는 게 더 나아요. 제가 상담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 좀 밀려가지고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네.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 그러냐면, 네. 이런 그 골격이 있는 종목이라 그래요. 골격이 있다는 거는 시가총액이 웬만큼 되고 실적이 잡혀지는 기업이에요. 근데 사이클을 많이 보거든요. 화장품 관련주들이 사이클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자꾸 빠지잖아요. 왜 빠질까요? 주범을, 코로나 때문에. 주범을 얘기해 볼까요? 우리 앵커님한테 물어보면 딱 좋겠다. 우리 코로나 있기 전에 화장을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은 조금 덜 하시죠.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하시죠. 맞아요. 이게 답인 거죠. 기초만 바르죠. 요즘. 예, 요즘은 다 기초만 받고 화장품을 많이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 마스크 때문에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중국 시장도 더 심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영향이 있어요. 이게 기대감 때문에 8만 원까지 움직였었거든요. 그거는 그 코로나에 대한 잠식 부분들이 시장이 녹아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게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죠. 이 소비하고 영향이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팔기에는 늦었고 좀 더 기다리는 거 어떨까요? 팔지 않고. 그럼 추가 매수. 지금 하면 안 돼. 그래요?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네. 이 시그널이 나오는 네 가지 방법 중에 지금 이 종목은 시그널이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지금 네. 또 음봉이잖아. 이렇게. 그죠? 음봉이거든요. 그러면 또 이 시그널이 또 밑으로 빠진다는 얘기에 신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면 안 돼요. 언제? 올라갈 때 사야 돼요. 지금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사야 돼요. 추세를 돌릴 때. 그러면 이 자리는 5만 원 이상 됐을 때 사야 돼요. 알겠죠? 그때까지 네. 기다렸다가 5만 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 사면 돼요. 그러면 다시 세게 올라가요. 그때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추세를 바꾼 거라 그때부터 움직이겠다는 시그널을 주는 거라 그때 사는 거예요. 알겠죠? 네네. 좀 기다려봐요. 괜찮아요. 힘들어도 좀 참아야 돼. 버리지 마요. 올라갈 네.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힘내고. 네, 5만 원 위에서 매수하자. 이 코멘트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매수님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현대 엘리베이 현대 엘리베이. 5만 원에 예. 5만 원 35%입니다. 5만 원에 35%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뭐 역시 지금은 하락하고 있죠.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멘토님? 현대 엘리베이는 올라가는 게 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북 관련 때 움직이고 네. 그죠? 네. 그다음에 그 건설 경기가 좋아요. 그렇죠. 아파트를 많이 줘야 엘리베이터를 많이 설치되니까. 설치죠. 그다음에 유지보수 기간이라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시즌 사이클이 끝났어요. 저번 작년 정도에.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나 이런 게 사이클 교체 주기가 들어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움직였었어요. 이 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네. 뭐 21년에 잠깐 여기 6만 원까지 찍고 또 밀리는 거잖아요. 네. 그때 그 사이클에 돌아들어서 엘리베이터 교체 주기, 일기 신도시 막 이런 것들이 맞물려가지고 좋았는데 다시 또 어때요? 이제 경설 경기가 조금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 자체가 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이거 마음고생이 크시겠어요. 자꾸 밀려가지고. 좀 냉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냉정하게요? 예. 예. 전 매도예요. 전 매도입니까? 예, 전 매도. 예. 얘는 깨졌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더 중요한 거는 깨졌다고 치고 내가 팔잖아요. 팔으면 돈이 남으면 그거 가지고 내가 수익을 복구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돼요,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 먼저 알아야 돼요. 저는 이거 손절해요. 왜 그러냐면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시청자님은 이거 손절하면 이 손해를 복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시장에서. 어렵죠? 예, 좀 어렵고, 예. 사실은, 네네. 멘토님들 방송을 자주 보다가, 네네. 멘토님한테 많이 좀 배웠어요. 아, 그러셨어요? 배워가, 네. 많이 배워가, 한 3년 이런 걸 먼저 다 찾고, 아,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흑대로 갔다가, 네. 다시 요거는 내가 좀 멘토님 말씀하시는 거 착각해가지고, 네. 사가지고 좀 이래 좀, 고생을 그러셨어요? 조금 신경 씁니다. 네, 예. 이건 꺾였어요. 그러니까 이 5만원짜리가 되게 중요한 지지라인인데요. 여기서 튀고 올라갔으면 추세선언이에요. 근데 거기서 꺾였어요. 꺾이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거의 저항대가 걸린 거예요. 그 2평이라고 하거든요. 그 위에 저항대가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사신 가격에 이쪽 라인에서 밀려서 위에 저항대를 맞췄어요. 맞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뚫고 갔으면 이 종목은 다시 레벨업이 돼요. 근데 밀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볼 줄 알면 손절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꺾인 자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종목을 볼 줄 알면 손절을 하는 게 맞아요. 왜 다른 거 볼 수 있으니까 다른 걸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면 되는데 이게 좀 안 된다 그러면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어차피 가격 자리가 낮은 거니까 시간을 주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목을 볼 줄 알면 빨리 팔고 다른 걸로 복구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 돼.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우리가 시간은 건드려요. 얼마 정도 보면 될까요? 오래 걸려. 그거 제가 알면 그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얘는 아직까지 더 빠져요. 저 4만 원까지는 보여요. 밑으로. 더 밀려요. 이 정도는 아직 시그널이 안 나왔어요. 아무리 실적 좋아도 먼저 반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더 밀려요. 이게 4만 원짜리니까 더 밀려요. 그러니까 이거 더 내가 다른 걸 볼 줄 알면 손절하고 종목 교체하는 게 맞고 내가 못 봐요. 그러고 하면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굳이 그거 팔아서 다른 거 가지고 또 손해 보면 계좌가 줄어들면 복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가격이 얕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한번 대화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예, 삼성생명 매수가 81,800원에 15%. 네, 삼성생명 81,800원에 15%. 네, 지금 손실이 크네요, 멘토님. 어떡할까요? 지금 다 손실이에요. 그쵸? 생각해요.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 다 수익일까요, 손실일까요? 다 손실이에요. 다 손실이죠. 저도 그러니까.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모든 사람은.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 다 힘들어. 네. 근데 우리가 이게 힘들다고 인상 쓰면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그죠? 더 심신을 강하게 먹어야면 돼요. 네. 어차피 주가는 계속 올라왔거든요. 제가 상담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밀렸네요. 그죠? 고맙습니다. 예. 예. 답답하시죠? 많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세요? 예.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추가 매수를 생각하는데 왜요? 모멘텀이 있어서? 많이 흔들리는데 예. 제가 산 가격에 비해서 너무 흐려가지고 그러셨구나. 추가 매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뭐 이번에 실적은 되게 좋은 거 맞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거든요. 이 종목이. 근데 이게 그 배당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내가 살 때 단기로 갈 거냐 장기로 갈 거냐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살 때는 단기로 보신 거예요? 장기로 보신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개념부터 잡아야 돼요. 이거는 빨리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장기 아니면 수익 나기 어려워요. 하루에 1%, 2%, 1%, 떨어질 때도 1%, 2%. 느림보 거북이에요. 왜? 시가총액이 이렇게 막 크니까 둥둥둥 빨리 못 달리는 거예요. 이 종목은. 그러면 떨어질 때, 올라갈 때 사이클을 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기 한번 눌렀다가 가요. 이런 종목들은.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모멘텀이 있어요. 돈 잘 버는데 왜 떨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거 쉬었다 가는 거예요. 왜 그러면 4만 원부터 9만 원까지 많이 움직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친 거지. 막 등치 큰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운동을 해서 막 올라갔는데 쉬었다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자리예요. 근데 지금
더 사면 어때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시그널이 안 나왔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사는 자리가 아니에요. 왜?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지만 4가지 포인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밀릴 수 있어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종목은 7만 원 위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떨어질 때 단가를 내리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피라미드 전략인데 이게 제시 리모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말 유명한 개인 투자자인데 그분이 했던 그 매매의 법칙은 올라갈 때 사는 거예요.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라. 왜? 추세를 한번 만들면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추세가 꺾여서 더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사면 안 돼요. 알겠죠?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6만 원까지는 보고 있다가 6만 원에서 반등이 들어오고 올라갈 때 사는 게 나아요. 알겠죠? 6만 원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예. 참고하시고 좀 힘내셔서 가져가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 실적이 괜찮은 거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까지 있으니까 시간과의 싸움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막 단기적으로 막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요.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홀딩 의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이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헬릭스미스요. 헬릭스미스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매수가가 44,020원. 29%요. 네, 44,020원에 29%. 네. 이거는 어떻게 해볼까요, 멘토님?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제약바이오가 예. 그리고 개인 투자를 너무 많이 힘들게 만드는 종목 중에 하나 같아요. 근데 버려서는 안 된 카드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이 종목은 기대감 때문에 많이 움직이고, 그렇죠. 그다음 기대감 때문에 실망감으로 꺾이고 막 이래요. 근데 우리가 성장주라고 전 제약바이오 봐요. 저는 원래 제약바이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개인들이 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웃은 분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결국 우는 분도 되게 많이 있어서.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업종을 본다면 제약바이오라고 봐요. 헬스케어나 제약바이오. 네. 건강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런 제약바이오는 단기적인 관점보다 장기적인 모멘텀을 보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많이 힘들죠? 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죠? 아, 근데 너무, 예. 너무 힘들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왕초보예요. 그래요? 예. 예. 근데 그 많은 그 종목 중에 그나마 잘 네. 선택했어요. 제약바이오가 좀 이상한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나마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뭐 시가총액도 있고 그 모멘텀도 많이 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굳이 지금 팔지 말고요. 네. 내년 상반기까지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저는 네. 상장 폐지 그런 것만 무섭게. 네, 아니 그런 건 안 거는. 돼요. 예. 네. 웬만하면 네. 이 상장 폐지라고 한 게 쉽게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무서워요. 그거. 네. 그러면 이 투자를 많이 하셨나 봐요. 투자금을 줄이세요. 투자 금액을 줄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금을 줄이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내가 두렵다는 건 투자금이 많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는 내가 이 돈은 없어도 돼라고 하는 종목만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내가 힘들어서 못 버텨요. 내가 이거 좋아요 사세요라고 해도 내가 못 버티면 못 버티는 거잖아요. 네. 그렇듯이 내가 그런 돈은 아니에요. 그러면 끌고 가시면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이 네. 종목은 45,000원까지 보여요. 그러니까 시간과의 투자를 해서 45,000원까지. 지금 팔지 말고 예, 45,000원까지 한번 감사합니다. 갖고 가보세요. 알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저희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우지선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KMH 14,000원에 39% 물타기 손절홀딩 주식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얼마 안 되셨는데 이제 이 종목을 선택을 하셨네요. 어떻게 네. 해볼까요? 이것도 많이 샀더라고요. 상담을 많이 해요. 개인분들이. 이게 그러면 이거 골프 쪽이거든요. 골프 쪽이라서. 네, 골프 쪽으로. 그러니까 예. 골프장은 되게 많이 움직였지만 골프장 운영 쪽으로 엮여 있어요. 몇 개 네. 갖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잠깐 움직였었어요. 근데 이거는 골프장 테마보다는 이 본원의 그 실적으로 가야 돼요. 네. 이게 실적이 괜찮아요, 이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떨어진다고 놀라지 마시고 홀딩 하시면 돼요. 이 종목은 10,000원 이상까지 볼 수 있으니까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10,000원 넘어가면 꼭 그때 질문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자, 다음 댓글을 볼게요. 이번에는 취취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삼성증권 45,800원에 35% 배당금 때문에 올라갈까요 생각했는데 계속 떨어지네요. 어찌 보시나요? 하셨거든요. 지금 근데
아직 수익 구간이요. 약수익이긴 하지만 어떻게 해볼까요? 갖고 가야죠. 예. 삼성증권 증권주하고 은행주하고 그 보험 관련주는 갖고 가도 돼요. 근데 살짝 빠지는 거를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결국은 사이클이에요. 증권주도 좋아요. 그 내년까지도 봐도 될 것 같아요. 중공도 업사이클에 그동안 많이 소외됐던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이 종목이. 근데 최근에 실적들이 많이 좋아지잖아요. 내년에도 역시 좋아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배당도 좋고 그러니까 저 같으면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